세세한 내용이나 방법에 집착하지 말고 최종적인 결과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한 줄도 걸을 문장이 없는 대저택 서재. 주 후반부를 여는 수요일. 오늘은 조셉 머피에 져서 잠재의식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 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들로 풀어가겠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내게 이런 고백을 했다. 생각하는 패턴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먹었다면 아마도 제 심장병은 좀 나아졌을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몰라서 문제네요. 제 앞에 놓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참 답답하고 불행하죠. 패배감도 느껴지고요. 건강으로 촉발된 그의 걱정은 끝없는 심연 속으로 들어가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도착한 끝에 생각을 바꿔야 하는구나 로 귀결됐다. 건강과 생각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하면 당신은 아직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시련을 겪은 후 반드시 이 영상을 찾아오길 바란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중년의 교수는 최상의 건강을 누리고 싶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방식을 아는 것이었다. 여기서 먼저 알고 가야 할 사실이 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지만 둘로 나뉜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인 걸로 보이지만 사실 둘로 나뉜다. 나는 이 마음의 두 갈래를 나타내기 위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마음을 정원에 비유해보자. 당신은 정원사다. 당신이라는 정원사는 온종일 현재의식 차원에서 듣고 내뱉은 말과 보면서 상상했던 그림을 기반으로 잠재의식에 생각이란 씨앗을 뿌린다. 이 생각의 씨앗은 습관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 씨앗을 뿌리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잠재의식은 외부 세계의 삶을 인쇄하는 거대한 암실로 비유할 수 있다. 이름이나 옷차림, 어떤 차를 모는지, 어떤 부모나 이웃을 두었는지가 그 사람을 단정하지 않는다. 오로지 내면의 암실에서 비롯된 빛과 그림자를 모아 이미지별로 각각 다른 형태를 만드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져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내면의 암실에 아무런 고민 없이 들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 일상으로 표출되는 경험을 하고는 충격을 금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중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잠재의식에 뿌린 씨앗대로 당신의 몸, 당신의 환경은 열매를 거둔다. 그렇다. 어떠한 씨앗이든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돕는 비옥한 토양이 바로 잠재의식이다. 씨앗의 질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비옥한 토양에서 식물은 자란다. 가시나무 씨앗을 뿌린 곳에 포도가 나고 엉겅퀴를 뿌린 곳에 무화과가 날 수 있을까? 이렇듯 모든 생각은 원인이고 모든 상황은 그 결과다. 그래서 나 자신이 생각의 주인이 되어야만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대학 교수는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며 생각을 바꾸는 길을 물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건강을 염려해서는 안 된다. 염려하는 그 행위 또한 씨앗을 뿌리는 일이기에 그렇다. 염려를 하면 염려한 대로 상황이 흘러간다.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보자. 현재 의식은 배의 조타시를 지휘하는 선장이나 항해사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 선장은 배를 운항하고 선원들에게 지시를 내린다. 선원은 보일러나 기구, 측정기 등을 제어한다. 엔진룸에 있는 사람은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 채 선장의 지시를 따른다. 만약 조타시를 지휘하는 선장이 나침반 같은 도구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지시를 내리면 어떨까? 배는 좌초된다. 그러나 엔진룸에 있는 사람들은 발언권이 없다. 선원은 그저 선장에게 말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지시를 따를 뿐이다. 그러므로 육체, 환경,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는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자 주인이 바로 현재의식이다. 잠재의식은 이 현재의식이 참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들에 기초하여 내가 내리는 명령에 따른다. 명령에 의문을 품지 않은 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혼잣말로 그 물건을 살 여유가 없어 라고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 잠재의식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국 그 물건을 사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만든다. 건강 또한 마찬가지다. 염려하면 염려할 만한 상황을 만든다. 걱정은 그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기도다. 인생에서 혼란을 지우고 부족한 상태에서 벗어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자꾸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는 바로 그 원인은 현재의식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당신의 현재의식에 떠오르는 생각과 이미지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원인을 바꾸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
나는 한때 화학 관련 일을 했다. 그때 배운 내용이 수소와 산소를 2대1의 비율로 결합하면 물로 변한다는 것이었다. 가끔 물이 되거나 대부분 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물이 되는 망고불면의 진리였다. 여기서 수소와 산소를 2대1의 비율로 결합한 건 원인이고 물은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산소와 탄소 원자를 1대1로 결합하면 일산화탄소라는 유독가스가 언제나 생성된다. 하지만 또 산소와 탄소를 2대1로 결합하면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식물에게는 꼭 필요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특정한 것들을 결합해서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결과를 내는 과정을 원리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잠재의식이 당신의 몸 그리고 당신의 상황으로 특별한 결과를 내는 이 원리에는 어떤 원인이 숨어 있을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원인을 바꿔야 결과를 바꿔낼 수 있는 걸까? 가장 먼저 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한다. 지금부터 나는 현재의식을 이용해서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을 모두 바꾸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건 사실 나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나를 믿는 믿음 자체가 없으면 애초에 아무 소용이 없다. 다시 잠재의식의 원리로 돌아와 보자. 잠재의식은 생각의 본질에 맞게 반응하고 작용한다고 했다. 현재의식이 두려움, 우려, 걱정, 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러한 감정은 잠재의식에 뿌려져 잠재의식 또한 공포와 불길한 예감, 절망으로 도배된다. 이럴 땐 딱 잘라 이렇게 말해보자.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내가 주인이니 그냥 내 명령에 따라 움직여.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잠재의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알고 잠재의식이 힘에 매료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로써 마음은 더 평화로워질 것이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 지금쯤 한 번은 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강한 어조로 딱 잘라서 나에 대한 믿음을 잠재의식에 심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3단계의 과정만 거치면 된다. 이 간단한 과정들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즉 현재의식을 조정해서 완전히 다른 씨앗을 뿌리고 잠재의식이 당신의 몸과 상황이라는 작은 창문을 통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게 만드는 과정이다.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을 바꿔라. 가장 먼저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원하는 걸 두고 그럴 여유가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라고 되뇌는 혼잣말부터 고쳐라. 현재의식은 마음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현재의식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잘못된 메시지가 잠재의식에 각인되지 않도록 잠재의식을 보호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말로써 해대는 암시에 매우 취약하다. 잠재의식이란 건 비교 또는 대조를 하거나 논리를 찾거나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기에 그냥 다 받아들인다. 이 능력을 갖춘 현재의식이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만 한다. 암시의 사전적 의미는 무언가를 마음속에 넣는 행위다. 실제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속으로 되뇌이는 암시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풍랑에 흔들리는 배에 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겁을 먹은 듯한 승객에게 다가가서 저런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요. 배멀미를 하는 것 같은데 선실로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다 치자. 그 승객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할 것이다. 이미 가지고 있던 공포와 불길한 예감에 배멀미를 할지 모른다는 암시가 더해져 이 부정적인 암시는 이제 현실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부정적인 암시를 삼가하라. 기억력이 좋다고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75세 여성이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까먹는 일이 많아지자 은근히 걱정되기 시작했다. 늘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말과 달리 머릿속에선 스멀스멀 진짜 속마음을 대변하는 혼잣말이 올라왔다. 역시 나이는 어쩔 수 없군. 기억력이 떨어지나 보네. 그렇게 혼잣말을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지인의 이름을 갑자기 잊거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더 잦아졌다. 그녀가 이런 자기 암시가 얼마나 유해한지 깨달은 후 병원에서 뇌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낸 다음 기억력이 떨어졌네 라고 속으로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관점을 바꿨다. 내 머리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나는 총명하고.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을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암시를 함으로써 3주 만에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두 번째, 보는 것을 바꿔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옛 말이 있다. 확신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 잠재의식은 그 그림을 외부 세계에서 실제로 실현시킨다. 이것을 강조하는 속담이 바로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속담이다. 그렇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된다.
상상에 앞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편하고 느긋하게 먹는 것이다. 세세한 내용이나 방법에 집착하지 말고 최종적인 결과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건강, 돈, 인간관계 등 어떤 종류의 문제가 되었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의 후련함을 느껴보고 고질적인 문제가 나았을 때의 기분을 기억하라. 바로 이 느낌이 잠재의식이 외부 세계로 결과를 내보내는데 시금석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느낌이 생생할수록 잠재의식이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미 당신의 상상으로 완성된 상태여야 하며 이 아이디어를 주관적으로 느껴야 한다. 미래에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진짜로 느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의지력이 아니다. 상상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라. 당신이 잠재의식의 힘을 얻게 된다는 건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것도 아니다. 의지력은 잠깐의 힘을 주는 용도일 뿐 잠재의식의 힘과는 큰 관계가 없다. 의지력을 사용하는 대신 이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얼마나 큰 해방감을 느낄지 그 느낌이 중요하다. 현재 의식의 지성은 분명 길을 막으려 들 것이다. 잠재의식이 문제 해결책을 아무리 찾아내려고 해도 방해를 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습관을 일단 내려놓아야 한다.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나에 대한 확신을 고수해야 한다. 갈망하던 자유를 찾았을 때의 만족감,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건 다 쳐내야 한다. 간단한 방법이 가장 좋다. 1. 문제가 있다면 파악하고 인정한다. 2. 잠재의식에 문제를 맡겨라. 3. 문제가 해결되리라 확신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면 이유가 있다. 욕구와 상상이 부딪힐 땐 언제나 상상이 이긴다. 즉, 내 욕구가 무언가를 원해도 상상이 그것을 감히 할 수 없게끔 나를 몰고 간다면 그것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 초록색 하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초록색 하마를 생각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다. 의지력을 행사하는 건 초록색 하마가 계속 상상되는데 이를 그만 생각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다. 잠재의식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상상이라는 것에 반응하기에 초록색 하마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잠재의식도 초록색 하마에 응답한다. 잠재의식은 서로 모순되는 명제 중 더 강력한 것을 받아들인다. 혹시 마냥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병이 나았으면 하지만 왜 병이 안 낫지라며 병이 낫지 않는 상상을 자꾸 한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성과가 없지? 하며 가장 최악의 순간을 나도 모르게 떠올린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아야 한다. 문제는 의지력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다. 뭘? 상상으로 의지를 누르려는 것을 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지와 상상이 붙으면 언제나 상상이 이긴다. 의지력을 써서 상상을 안 해야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의지력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상황을 겪어봤을 것이다. 이게 바로 프랑스의 저명한 심리학자 에밀 쿠에가 말한 노력 역행의 법칙과도 같다.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당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모든 긍정적인 암시들이 다 묵살되고 녹아내리고 있지 않은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은연중에 상상하고 있는데 노력만 하는 건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낳는 길이라는 것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헤쳐나가야 하는 당신인데 정작 장애물에 당신의 모든 신경이 다 쏠려 있는 건 아닌지 지금 바로 확인하라. 욕구와 상상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어떻게 할까? 노력이 최소한으로 드는 졸리고 나른한 상태로 들어가 욕구와 상상 간의 충돌을 피해라. 졸린 상태에서는 현재 의식이 가라앉는다. 그래서 막 잠들기 직전이 바로 잠재의식에 진심으로 원하는 상상을 새기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상상하고 짜릿한 성취감, 바로 그 느낌을 느낄 때 잠재의식은 이를 현실에서 실현시킨다. 그래서 많은 위인은 상상을 유도하고 상상력을 제어하는 연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었다. 진짜라고 상상하고 느끼는 일이 현실에서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말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을 바꿔내기 시작하면 마침내 듣는 것도 바꿀 수 있다. 예전에는 안 좋은 것들만 자꾸 귀에 들어오고 신경 쓰면서 살았더라도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에게 유리한 것들을 오히려 크게 듣는 경지에 오르는 것이다. 문지기인 당신의 현재 의식이 그걸 도와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백지수표에 서명하지 마라. 돈이 없다. 돈이. 현금이 충분히 돌지가 않아. 돈이 모자랄 텐데.
대출금 감당 못해서 집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입 밖으로 혹은 속으로 이런 말을 하면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백지수표에 서명하는 것과 같다. 다가올 날들을 두려워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당긴다. 잠재의식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말이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 장애물이 생기고 하던 일이 지연되며 부족함이나 한계를 느끼게 된다. 잠재의식은 은행과 같다. 맡겨둔 생각을 불린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매일 밤 자기 전, 당신이 원하는 번영, 성공, 부, 행복에 대한 생각을 잠재의식에 쌓고 이런 생각을 되도록 자주 되새긴다면 그곳에 쌓인 그 생각들은 머지않아 현실에서 당신과 만나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